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도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가 더 길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코백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을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의 핵시설 가동 정황은 위성사진으로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했습니다. This variant has a large number of mutations, and some of these mutations have some worrying characteristics.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로까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자 국경을 다시 걸어 잠그는 나라들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이미 국경을 봉쇄하고 코로나19 초특급 비상방역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도 오미크론 출현에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왁진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가 발견돼서 세계를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국제 소식을 통해 각국의 오미크론 감염자 수를 시시각각 상세히 전하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5배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라면서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북한이 다시 방역 강화를 강조하면서 최근 압록강 철교 시험 운행으로 관심을 모았던 북중 국경 개방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중 간 협의, 그리고 접경 지역의 방역 시설 등 정비 동향, 코로나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 미칠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지난달 30일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회분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정된 백신 209만 회분을 포함하면 북한 전체 인구의 13%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코백스가 배정을 약속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은 북한한테는 정권 안보 차원의 문제인 거죠. 어디 평양만 맞았다더라, 단간부들만 맞았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되면 그것도 역시 통제하기 힘든 부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4천만 도즈 이상이 한 번에 물량 공급이 돼야 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코백스가 배정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여 회분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백신 수량뿐만 아니라 종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주로 관심 있는 백신은 이제 화이자 모더나, 화이자인데 아마 지원하겠다는 게 주로 이제 그 중국 시노팸인 것 같아요. 오미크론 출현에 비상이 걸린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백신 공급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에 지친 주민들을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고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문화예술을 활용해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제작된 북한 영화 월미도. 6.25 전쟁 당시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월미도를 지키다 전사한 북한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대들은 월미도에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린 결코
이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수의 병력이 연합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내세워 주민들의 사상을 무장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한 새로운 가극을 적극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5만 대군과 맞서 조국의 섬 월미도를 3일간 지켜낸 월미도 해안 포병들의 불굴의 투쟁 모습을 역사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도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자체 문화 예술을 통해 사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노동당 내에 신설된 문화예술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사망한 리제일 전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묘역.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환 바로 옆에 문화예술부 명의의 화환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폐지된 문화예술부는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부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당과 국가가 보급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K-팝과 뭐 K-드라마 같은 것들의 대체품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암묵적인 통제 수단이 하나 좀 더해진 거겠죠. 북한은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1년에 4차례나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주년에 맞춰 성과를 선전하고 경제와 국방, 방역사업 등 내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시면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 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서 실장은 한미 간의 종전선언 협의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은 그러나 여전히 영변 핵시설 가동을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성 사진입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발전시설 위로 희뿌연 흔적이 눈에 띕니다. 38노스는 증기가 나오는 모습이라며 발전시설 중 최소 하나가 가동 중인 걸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 쪽 보조 파이프에서도 물이 계속 방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연간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는 그런 실천적인 조치가 미국에 행해지지 않으면 북한은 더욱더 많은 핵을 보유하고 고도화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최근 황해북도 평상과 평안남도 강선에서 지속적인 핵 활동 징후가 포착된다며 우려했습니다. 평산에는 우라늄 광산이, 강선에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at is relevant is to see that compared with 2009, this program has spawned in activity-wise, geographically-wise, into the country. 북한은 핵 개발 동향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서도 협상의 틀은 깨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북한 달력. 29일은 올해 처음 기념일로 제정된 로켓 공업절이었습니다.
북한이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쏘아올린 날을 자축하는 기념일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날인 만큼 무력 시위나 기념 행사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특별한 동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년 북한 달력을 보면 로켓 공업절은 아예 삭제된 채 기존 기념일인 항공절만 적혀 있습니다. 비핵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다양함은 있죠. 그걸 기념절기로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는 아주 명백한 또 하나의 선언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빠졌다라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의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말의 여지는 좀 열어두는 그런 행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북한의 핵 활동 정황은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아예 협상의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북한은 더 움츠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는 7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양로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급 시설을 갖춘 이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영상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북한도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모든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외 마당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춤사위를 펼치는 북한 노인들. 여성 리포터가 노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최근 북한 관련 유튜브 채널에 새로 올라온 평양 양로원 영상인데요. 인구노화가 21세기의 가장 주된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는 나무라 연료자 보호 사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대동강변에 있는 이 양로원은 북한의 노인 궁전이라고 불립니다. 노인들은 건강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꽃을 가꾸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민속놀이를 하면서 각자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양로원에는 미용실과 목욕탕은 물론 영화관과 오락실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는데요. 상주 의사로부터 무상 진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당의 사랑 가운데 고맙다는 말밖에 또 할 말이 없어. 지난 10월엔 국제 노인의 날을 맞아 북한의 대외용 월간 화보집 조선에서도 이 양로원을 선전하기도 했는데요. 노인 우대 정신을 내세워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올해 70서입니다. 근데 굉장히 젊어 보였습니다. 춤을 자꾸 추니까 10년 젊어졌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북한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면서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과 남포 등의 대도시와 각 도에 수십 명 수용 가능한 양로원이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이 선전하는 양로 혜택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띄운 콩이라고 불리는 북한 음식 들어보셨나요? 일본 음식인 나토와 비슷한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실타래처럼 쭉쭉 늘어나는 이 띄운 콩을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해서 식량난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어떻게 선전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부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자글자글 익어가는 콩. 일본식 나토와 비슷한 북한의 발효식품 띄운 콩입니다. 건강에 좋은 두부 띄운 콩조림은 그 맛이 아주 독특합니다. 두부 한 모.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음식이지만 북한 가정에선 띄운 콩 요리를 직접 해먹는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띄운 콩은 공장에서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띄운 콩이 민족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볏짚을 이용해서 띄운 콩을 만들어 왔습니다. 띄운 콩의 끈적끈적한 점액 속엔 사람의 피를 맑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항암 성분인 사포게닌과 아미노산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내세우고 있는데요.
잘 발효된 띄운 콩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찐콩이나 삶은 콩에 비해서 소화 흡수율이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띄운 콩으로 간장, 된장은 물론 콩즙과 콩가루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띄운 콩, 장두부, 그다음에 발효간장, 기타 우리 발효식품들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띄운 콩을 주성분으로 한 영양 아이스크림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매체의 띄운 콩 선전은 식량난 속 대체 식품을 찾기 위한 당국 차원의 의지로 보입니다. 최근 평안북도에도 띄운 콩을 생산하는 공장이 새로 들어섰는데요. 여러 가지 맛 좋은 기초식품을 생산해서 더한의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하지만 띄운 콩으로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12월)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보다 겨울이 긴 북한은 벌써 영하 20도로 내려간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대설을 앞두고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석탄값이 워낙 비싸서 북한에선 난방 연료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올겨울 매서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봤습니다. 북한 최북단에 위치한 자강도 강계시. 지난달 30일 한방눈과 함께 한파가 들이닥쳤다. 차량들은 엉금엉금 기어가고 주민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거리를 나섰다. 백두산 인근 양강도 해산시에도 16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다. 설원으로 바뀐 거리. 눈을 뿌리며 기념사진을 찍는 주민들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여유로움도 잠시 북한에도 본격적인 월동 준비가 시작됐다. 북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양 제1백화점에는 겨울 이불과 외투, 방한 구두 등이 매장을 가득 채웠다. 예로부터 우리 민은 이 시기를 김장철이라고 부르면서 그 해마다 이맘때면 민족 음식인 김치를 담궈왔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장 풍습과 현대화된 김치 공장을 두루 소개하며 겨울철 저장 음식을 마련하라고 독려했다. 남한보다 겨울이 길고 추운 북한에서 김장은 그야말로 반년 식량이다. 11월 말쯤이면 김치가 하게끔 되는데 나는 그래서 한 식구가 소이다 나니까 그래서 한 150kg 좀 담그면 충분하게 그래서 다음 해 3월달까지 그래서 시컷 먹는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저 김치 없으면 상에 김치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겨울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난방 연료다. 월동 준비는 우선 첫 번째로 석탄하고 그리고 김장이겠죠. 석탄을 내가 겨울에 몇 월 달부터 떼기 시작한다 계획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뭐 구멍탄 6대씩 사용한다, 뭐 5대씩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개수를 맞춰놓고 있으면 편한데요. 마치 그렇게 하고 좀 따뜻하게 하게 되면 좀 많이 걱정이 되죠. 북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난방 연료는 석탄이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연탄과 비슷한 구멍탄을 개별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엌에 마련된 아궁이에 구멍탄을 피워 방바닥을 덮이고 음식도 조리한다.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에도 겨울철 구멍탄을 배급받아 가는 장면이 나온다. 구멍탄이 남나요? 탄 받으러 왔냐? 네, 시간이 지났다고 주질 않았어. 그래? 그럼 요래도 가져가야지. 고마워요. 고맙긴 뭘. 저 표지는 여기 있어요. 아이고 일 없다.
문제는 이런 구멍탄도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다. 배급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석탄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지방에선 구멍탄 구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석탄값이 나무값보다 비싸대요. 그래서 지방이 장작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작은 좀 지방 사람들 거의 80%가 사용을 하니까. 2018년 북중 국경 지역에서 촬영된 해산시의 겨울 풍경. 집집마다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오른다. 땔감용 장작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이다. 시장 곳곳에도 판매용 땔감들이 쌓여 있고 땔감을 나르는 주민들도 보였다. 도끼를 들고 땔감용 장작을 만드는 아이들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7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는 도시 주민들은 석탄을, 지방 주민들은 나무 장작과 농업 부산물을 취사와 난방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수출용 석탄을 내수용으로 돌리면서 한때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산 설비가 낙후되고 전기까지 부족해 석탄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치솟았다. 한국에 대한 수출이 끊어지면서 이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그러니까 부품들이 안 들어온 거죠. 석탄이 가격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평시로 높게 형성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엔 북한 당국이 산림 보호를 강조하면서 땔감마저 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를 벌채하거나 만일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산림보호법에 위반이 돼서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촌의 경우에도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북한은 난방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열 에너지다. 공장과 기업소는 물론 가정에까지 태양열 전지판을 달게 해 전기 부족과 난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였다. 평양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주택단지. 이곳은 지붕마다 태양열 전지판과 함께 물 가열기라는 장치가 달려 있다. 태양열로 물을 가열하고 저장하는 방식인데 주민들은 난방은 물론 온수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끓이지 않고 연료를 따로 소비 안 하고 이거 더운 물로 그저 국수해 먹고 또 바쁜 농사철에도 그저 점심에도 인차 들어와서 그저 그걸로 그저 또 해 먹고 그저 일 갔다 와서도 그저 수시로 다 모욕도 하지 하니까 저절로 다 깨끗해집니다. 우리 집에서는 지금 3년째 태양열 물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도 보장하고 더운 물로 부엌일을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완공된 평양 여명거리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에 해가 많이 비칠 때는 18kg까지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 매체의 선전과는 달리 태양열만으로 겨울철 난방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뭐 더운 물 70% 뭐 뻗겨내게 되면 또 그 채우고 100% 또 채우고 그 가열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많이 사용은 안 해요. 겨울에 다 찬물 사용하죠. 뭐 아니면 물을 이렇게 아침에 밥하기 전에 더운 물 막 콩가마에다가 막 끓여서 더운 물 사용하던가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삼지연시 주택지구. 북한 매체들은 이곳 삼지연시의 가정집들을 소개하며 난방 시설을 선전하고 있다. 장군님의 고향인 이 삼지연시에 인민의 리상이 어떻게 현실로 꼽혀놨는가를 우리 이제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삼지연의 한 가정집을 방문한 리포터는 가장 먼저 집의 온기부터 확인한다. 방 안이 따뜻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또 다른 집을 방문해서도 각종 난방과 온수 시설을 하나하나 보여준다.
그리고 삼지연 산림집 난방이 전기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의 입을 통해 전달한다. 24시간 또 구운한 전기 난방에서 정말 물도 잘 나오고 전기도 자라서 또또하게 추운 줄 모르고 납니다. 북한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하는 삼지연. 북한 매체의 선전처럼 정말 이곳 주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일까?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까지, 그리고 새벽에 한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국가에서 해주는 난방은요, 좀 많이 추워가지고 아무래도 집집마다 그 난방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 그 좀 안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자기네가 개조해가지고 석탄을 떼게끔 만들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구멍탄을 뗄 수 있도록 난방 시설을 개조한다는 얘기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삼지연시 산림집 방문 영상을 보면 몇몇 집안에선 대화를 나눌 때 입김이 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북한은 신의주에 현대식 구멍탄 공장에 들어섰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벌였다. 구멍탄 공장을 새로 일도 세우고 앞선 기술을 생산해 받아들임으로써 주민들의 땔감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고질적인 난방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상황에서 자력 갱생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 5명 중에 1명 정도가 아예 난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 작황이 나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위축됐고, 그 다음에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올해 북한 인민들의 겨울은 아주 춥고 배고플 가능성이 높아요.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한반도 북단의 겨울. 중국 이외에 거의 외부 수혈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북한에선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농법이 인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짓던 농사 방식 그대로 한국에 와서 텃밭을 가꾸는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현 리포터가 만나고 오셨죠? 네, 광주광역시에 있는 드림봉사단 단원들인데요. 70여 명의 탈북민들이 텃밭에서 정성스럽게 농작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또 선행까지 실천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확한 농작물 대부분을 이 같은 처지의 탈북민 어르신들이나 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수확의 기쁨보다 더 큰 나눔의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텃밭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추수가 끝난 들판 사이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치가 깍두기 마참 좋시다. 김치가 깍두기 마참 좋시다. 안녕하세요. 웃음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광주광역시의 작은 텃밭. 탈북민 봉사단체 단원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배추들을 한창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화학비료라는 걸 아예 한 알도 안 쓰고 농사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뜯어서 먹을 수 있는 배추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탈북민 단원들은 구청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당선돼 올해 3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농구장 3배 정도 크기의 땅에 고구마와 배추, 무 등 다양한 작물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북한 무도 함께 재배했는데요. 협동농장에 노력동원으로 나갔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제는 이렇게나마 향수를 달래봅니다. 봄에는 집집마다 고춧가루가 다 어려워요. 고춧가루 사정이. 그래서 빨간 물을 많이 심는 거예요. 물김치를 해놓으면 그게 물 자체가 새빨갛게 우러나와가지고
고춧가루가 없어도 맛나게 맛깔지게 먹을 수가 있죠. 고된 농사일이 쉬울 리 없지만 단원들의 얼굴에서 힘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벌써 다음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덥다 했잖아.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교수님 말대로 보리를 한 2개 심어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심어가지고 조금씩 섞어서 그렇지. 보리를 심을까 시금치를 심을까 뭐 파를 심을까 생각 중인데 우리 다 같이 또 이제 봉사하면서 너나 먹는 그렇게 했으면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 텃밭에서 다양한 농작물들을 기르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탈북민들. 이제는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한국 사회에 적응 중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의 봉사단원들 사이로 앳된 얼굴의 청년들이 보입니다. 살짝 이렇게 눕히고 요 밑을 아니 그거 말고 요거를 이렇게 사선을 하면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밑둥에다가 딱 넣고 짜게 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했는데 잘했나요? 잘했어요.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서툴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거드는 대학생들. 이렇게 제가 직접 손으로 일구어낸 그런 작물들을 캐면서 뭔가 수확하는 그런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의 북한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아무래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빈속으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쌀쌀한 날씨에 고생한 학생들을 위해 봉사단에서 삼겹살을 준비했는데요. 북한 음식도 빠질 리 없겠죠. 요즘에 무가 제철이니까 제철에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무김치. 이거는 제가 그쪽에서 먹던 방식으로 쌈장을 만든 거예요. 평소 접할 수 없는 북한 음식들. 땀 흘리고 먹는 음식이니 뭐든 맛있지 않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왜 새참을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맛있겠다. 잠시 후 다시 배추를 나르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저도 봉사 단원들과 어울려 일손을 거들었는데요.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보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고향의 이야기 하면서 웃고 떠들고 이게 힘들었던 걸 다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튼튼한 배추를 보면 누가 웃음이 안 나오겠어요. 그 아픔이 다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어울려 농사를 지으며 작은 통일을 이뤄낸 사람들. 이 텃밭을 가꾸는 탈북민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원들은 최근 직접 수확한 배추와 무로, 김장을 담갔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명태를 이렇게 토막을 내서 중간중간에 이제 무채하고 같이 넣습니다. 특별히 함흥식으로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들이 소외계층에 전달됐습니다. 김치 먼저 이거 받아요. 이거는 빨간 무. 네. 그다음에 이거는 배추. 이렇게 많이 아이 갖다 줘도 되는데. 그래서 얼굴이나 보고 좋지. 봉사단이 이날 찾아간 곳은 함경남도 출신인 박순옥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가이 맛있어. 잘했어. 우리 북에서 담아 먹던 거하고 맛은 비슷한데 그래도 마늘, 고추를 제대로 넣고 담으니까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죠. 오랜만에 고향의 김치 맛을 보고 나니 북한에 있는 자식들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이제나 저제나 통일이 되겠지.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겠지. 자식들을 한번 만나보겠지. 오직 이런 생각하고 살지요. 건강하세요. 탈북민 단원들은 틈틈이 광주 시내 복지관에도 농작물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면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농사 짓는 것만은 남과 북이 똑같잖아요. 직접 심고 가꾸면서 여기서 수확하는 작물을 모두 나눔하고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텃밭에서 피어난 통일의 꿈. 탈북민 단원들이 수확한 농작물처럼 언젠가는 그들의 작은 희망들이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대규모 코로나 검역시설이 설치된 평안북도 의주 비행장 일대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의주 비행장 인공위성 사진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공개했는데요. 활주로 주변에 대형 창고와 부속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울타리도 설치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38뉴스는 북중간 철도 노선과 연결되는 새로운 철길이 의주 비행장 활주로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요즘 양어장 현대화 사업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 양어장 풍경 마지막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